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별 행정사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해서 그 심사 결과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아서 신체 검사 결과 1급에서 7급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단계로 중대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습적인 품위 손상 행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그 등급에 맞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이 돼서 해당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최종 등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을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부대에서 축구 경기 중 허리 다친 전 공군 준이 국가유공자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목은 이 언론사에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군에서 단합과 사기 증진을 위해 축구를 하던 도중 허리를 다친 공군 부사관이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판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을 통해서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행정소송이 있고 행정소송과 별개로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및 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더니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이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정소송은 1심, 2심, 3심까지 되어 있고, 그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한 번이기 때문에 단심으로 끝나고, 이와 같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이 행정소송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됩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그 전 단계인 소청심사라고 하는 특별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됩니다.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것을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이러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소송을 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을 할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항소하면 2심 가고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는 반면에,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가 돼버리면 상대방 보훈청에서 우리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니까 소송 가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가 되어버리면 확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구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아버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이고, 만에 하나 구제를 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행정소송과 관련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청주지법 행정일부는 전직 공군준사관 A씨가 충북 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6월 12일에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88년 공군 하사로 입대한 A씨는 2016년 8월 정비의 날을 맞아 항공기 점검을 마친 뒤 단원 단합과 사기 증진을 위해 미리 계획된 축구 경기에 골키퍼로 참여했다. 경기 과정에서 선수들과 얼굴 등을 크게 충돌한 A씨는 기존 경미했던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 협착증 등이 상당 부분 악화하고 경수 손상 등 허리를 다쳤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던 A씨는 2017년 8월 국군수도병원에서 경추 유압술 등 수술을 받았다. 2019년 6월 공군 준위로 전역한 그는 같은 해 7월 충북 남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친 이 공군 준사관 준위는 전역을 하고 나서 주소지 관할 보훈청 충북 남부 보훈지청에다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국가유공자 요건에도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도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아서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북 여기서는 이제 충북 보훈청에다가 충북 남부 보훈지청에다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더니 그 절차하고 결과인데, 하지만 충북 남부 보훈지청은 2019년 12월 보훈 그 심사위원회, 이거는 이제 국가보훈처입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충북 남부보훈지청장이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기에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20년 1월 충북 남부보훈지청에 이의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축구 경기 도중 충돌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고, 이는 충돌 사고로 인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악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사고가 있기 전까지 28년 동안 손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한 바 없이 군복무를 이어왔다며, 축구 경기는 여기서 직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하다가 다친 건데, 이 축구 경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쳤다는 그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되느냐, 축구 경기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다쳤다고 하는 결과가 발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는 정비의 날 업무를 마치고 단합을 위해 참가하게 된 것으로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인 국가의 수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국가의 수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다쳤다라고 한다면 그건 국가유공자 요건이지만, 국가의 수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훈 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고 직무와 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이렇게 그러한 직무라고 볼 수 없다. 직무 수행 중에 다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사적인 개인 회의, 휴가 가서 또는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어디 다니다가 잘못해서 다쳤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적인 행위인 것이지 직무 수행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이 해당되지 아니하고 직무 수행인데 이러한 직무 수행이 국가의 수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다라고 한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이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라고 한다면 보훈 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축구 경기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비의 날 업무를 마친 거죠.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이 당사자가 정비의 날을 맞아가지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이제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항공기 점검을 하던 중에 다쳤다라고 한다면 이 항공기 점검 행위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보훈 보상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항공기 점검이 아니고 항공기 점검이 끝나고 나서 축구 경기, 단합을 위한 축구 경기를 하던 중에 다쳤기 때문에 이 축구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직무 수행에 들어가고 단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들어가고 그렇지만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직무 수행이다라는 것이죠.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훈 보상 대상자의 요건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외, 그러니까 이 사고, 이 축구 경기를 하다가 다친 것 이외에 이렇게 부상 입고 다쳤는데 이 부상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고나 외상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 이외에 개인적으로 어떤 다른 행위를 하다가 다친 것이라거나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직무 수행과 이 사고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A씨에 대한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이 축구 경기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비록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는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분은 이 상대방, 이 피고가 이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 등을 해서 이 행정소송 1심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이 당사자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거쳐서 1급에서 7급까지 해당이 된다면 중대범죄의 전과 기록과 상습적인 품위 손상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훈 보상 대상자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